고용자들 월급 줄 거 다 주고 투자할 거 투자 다 하고 그것에 세액공제 다 해주고 그리고도 남는 3천억 이상의 법인에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국민의힘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소위 세법 예산 보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실제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그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세금 누가 내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다 특히 자기와 관련된 세금 다 줄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국가는 국방력도 유지해야 되고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 교사 월급도 줘야 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소위 대한민국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누군가 소득이 있으면 적정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내대표님 말씀한 대로 소는 무슨 돈으로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소를 키워야 되는데 이번 예산 보수 법안의 쟁점이 크게 4가지입니다. 법인세, 금투세와 연관된 주식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이 4가지가 이번에 예산 보수 법안의 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 25%의 대상자는 매년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한 거다. 그 해당 기업의 고용자들 월급 줄 거 다 주고 투자할 거 투자 다 하고 그것에 세액공제 다 해주고 그리고도 남는 3천억 이상의 법인에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국민의힘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IRA 법을 시행합니다. 그 재원이 10년간 10조 원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죠. 1,000조 원. 그 재원이 미국의 사실상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하고 의료 시스템 취약한 거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영국은 법인세를 감세하려고 했다가 44일 만에 총리가 낙마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 법인세 등을 증세해서 그것으로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0.01% 84만 법인 중에 0.01%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릅니다. 금투세 2년 유예하자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2년 유예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자고 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0.15로 낮추면 소위 일반 서민 개미들의 일종의 투자 과정에서의 증권 거래 과정에서의 거래세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슈퍼 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2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는 계획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우리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것을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수정안도 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준다고 하길래 중간에 그러면 세수가 덜 줄어들 수 있도록 완충장치까지 포함해서 보완책을 얘기를 했더니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는 20년 전에 기준이 100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10억으로 낮춰져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역진해서 다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자정당, 수퍼 부자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라는 걸 새삼 확인했습니다. 종부세, 자세한 거는 우리 신동근 간사님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는 유지하되 1주택과 저가 다주택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이번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을 12억으로, 또 저가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옮기는 그런 것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여야 간사들 간에. 그랬더니요, 2시간 만에 다주택 누진 제도를 완화해라, 이렇게 추가 요구를 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3주택 이상의 다주택 누진 제도를 철회해라. 이게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슈퍼 부자들. 3주택 이상의 다주택 누진 제도가 누진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5억, 50억, 90억 이런 데들이 대폭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에 대해서 새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입니다. 상속증여세도 상당하게 기재위에서 협의했는데, 그러니까 고용 유지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합 기준을 늘려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매출 기준을 4천억에서 1조로 늘리고 공제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리는 데만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정당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봤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냥 부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슈퍼 부자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봤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부수 법안에 소위 초부자 감세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을 막아야 서민 예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소득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7개 민생 과제들은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고 거기서 생긴 예산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효불급한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든 딱딱 끌어모아서 최대한 서민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